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수급이랑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랑 복지법안 이달 30일까지 연장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민주당이 욕심부려서 그렇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욕심이냐?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건설 교량 5G 이런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에요. 이건 오케이. 초당적으로 야당 여당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8월에 합의가 돼가지고 8월 하순에 합의돼서 9월 하순에 9월 27일 날 정확하게 27일까지는 법안 통과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민주당에서 복지 법안까지도 같이 통과시키겠다.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화당에서 이건 반대한다는 거죠. 이게 복지법안이 일부도 아니고 복지법안을 3조 5천억 달러 너무 과한 이제 재정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대에다가 너무 큰 빚을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미국은 좀 다르게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다르지만 어쨌든 얘기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빚을 만드는 재정 지출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부채 한도 상한을 10월 18일까지 해결을 해야 된다. 상한을 해제하면서 올려야 된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해결이 돼요. 미국에서 고의적으로 자국을 디폴트 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민주당에서 무리를 하는 게 이 복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채 한도 상한을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공화당이 그걸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이 한도 상향하는 걸 그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통과는 됩니다. 이건 날짜 안에 되니까 다음 주까지는 해결이 되는 이슈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 주까지는 해결이 된다. 늦어도 18일 월요일까지는 해결이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복지법안은 아직 아니다.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내분이 있는 중도파 같은 경우는 찬성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법안 부분에 대해서는 낸시 펠로시 의장도 이제 규모를 좀 축소하는 타협점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부부터 단속이 돼야지 공화당이랑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통 과정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있고 그게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일단 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달은 딱 잘라서 앞에 보름 정도는 지금부터 보름 정도는 부채 상한선 이 부분을 해제하는 이 추가적으로 법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채 한도 상한을 해결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이 부채 이 부분을 지금부터 보름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보름을 인프라 법안하고 이 복지 법안 이 부분에서 복지 법안을 조율하는 게 나머지 보름 동안 이어질 이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이런 이슈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상반기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반기에는 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자, 분명히 안착되느냐는 봐야 되는데 80달러를 적어도 도전은 할 것이고 돌파 시도는 할 것이고 안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7달러 넘어가서 78달러를 이제 살짝 건드렸는데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산유국들 이제는 원유를 증산하겠다,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부담을 줬던 게 헝다그룹 이슈가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헝다가 거래 정지됐다, 홍콩 시장에서. 자, 이 이유는 자회사 헝다물업의 지분을 매도하는 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블록딜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매각되면은 이제 6조 원대의 이제 자금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단기적인 자금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헝다 이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차례 이렇게 출렁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그리고 한 3번쯤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출렁임이 좀 점차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격을 매도 계속 맞으면은 우리가 내성이 생기죠. 헝다그룹도 내성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헝다그룹이 최종적으로 부도나면 어떡합니까? 부도 나면은 어떻게 될 거냐? 파산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슈가 될 거예요. 한 차례 출렁이는 과정은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어떤 과정이냐? 파산 나온다. 국유화 과정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뭐 텐센트, 뭐 디디 출식, 뭐 헝다 등등해서 뭐 게임주부터 시작해서 뭐 자율주행이랑 전체 IT 기업, 엔터, 뭐 게임, 뭐 이런 뭐 부동산 다 규제를 빼들고 있죠. 기업 길들이기를 하면서 기업만 길들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홍콩 쪽과 대만 쪽, 대만 허구헌날 독립한다고 난리치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 일국양제라서 자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인권 문제랑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단속을 한번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언제? 올림픽 전까지. 이해되시겠죠? 올림픽 전까지 이 부분을 한번 단속하고 가겠다라는 중국 이제 정치권의 입장이다. 그리고 헝다그룹은 또 이제 뭐 2위권 부동산 그룹인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공산당이라고 해서 파벌이 없는 게 아니다.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시진핑의 이제 견제 세력인 이제 상하이방 쪽에 이제 어느 정도 뭐 관리하는 자금줄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무너뜨리면은 견제 세력에 대한 견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겹쳐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금융위기로 만들 가능성은 뭐 거의 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림픽 앞두고 이거를 계속 질질 끌고 간다. 올림픽 때는 조금은 조용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되고 미중 갈등 재점화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죠. 미국에서 야 니네 우리랑 무역 합의했는데 좀 지켜라 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사갈 걸 좀 사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뭐 갈등이 뭐 어마어마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고충은 있지만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막 급등한다라고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지키려고는 하고 있다. 그리고 아예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은 수습 단계로 접어들면은 미국이랑 유럽이 중국에다 책임론 펼칠 텐데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우려면 조금이라도 숨이라도 쉬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핑계는 대면서 이제 거래했던 이 합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노력 정도는 하지 않았느냐라는 모습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갈등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뭐 히토류가 움직이고 하는데 뭐 그쪽에 대해서는 너무 또 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아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정치적인 입장도 미국도 시선을 돌릴 때마다 정치적인 입장 최근에 이제 그 인프라 법안이나 이런 부채 한도 상황 같은 경우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외로 좀 돌리는 역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 이슈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이제 기존에 이제 한 차례 형성하고 반등 나왔었는데 헝다그룹 이슈 이후에 이 저점을 한 차례 깨고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기술주 쪽에 좀 악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뭐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면서 저점을 형성할 거냐 아니면 반등한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뭐 쉴 거냐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일단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 후에 좀 유지가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구간에서 저점이었던 14,400 구간 정도를 14,400에서 이제 14,600 사이 이 구간을 이제 회복해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400 정도에 오늘 뭐 걸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걸친다라고 해도 안착되느냐 아니면은 재차 이탈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회복 시도 나와도 다시 한번 쪼르륵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회복 시도가 나오면서 안착되느냐 아니면 재차 이탈하느냐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뭐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부담이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가 뭐 바로 전에 형성했던 8월에 형성했던 수급적으로 밀어냈던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이러면서 수급이 어떻게 나왔느냐?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주식 선물을 사기 시작합니다. 기관이 원사이드하게 하락 포지션을 잡고 있던 기관이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외국 옵션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많이 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에서 이제 계속 강력하게 매도하면서 매수할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외국인들은 사실 매수 매도를 반복했었죠. 지금 최근에. 그런데 기관이 원사이드하게 매도했다. 근데 기관이 이제 하락 포지션을 청산을 했다. 그럼 내려가면은 더 내려가면은 이제 과도한 하락이 되는 거예요. 과도한 하락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내려가면 더 밀리면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런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저점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는 만들고 있다. 이게 뭐 완벽한 시그널은 아니에요. 근데 일부의 가능성은 만드는 1차적인 부분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은 해줬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투매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점 구간에서 아유 무서워하고 주식을 던지면서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일비식으로 매수매도 반복하면서 코스닥을 계속 모아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 받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아직도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뭐 외국인들이 환율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매수가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선물 매수하고 콜옵션 매수 일부 들어오는 거는 양호하다. 장중에 풋옵션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기관한테 던져준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개인 투자들이 하락 반대로 보면은 개인 투자들이 이제는 아예 하락 포지션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둘 다 하락 포지션이죠. 그리고 풋옵션 대량 매수. 그러면은 전 포지션의 개인 투자분들이 약세 심리로 돌아서면서 하락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점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한 차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추가 하락 정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잘 보시고 코스닥이 그동안 좀 더 강하다 V자 반등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슈에 의해서 뭐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다가 오후장에 투매 때문에 살짝 더 밀렸는데 오히려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980포인트를 회복하는 어디가 이 최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하락할 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하락할 때는 지지선이 이렇게 지지선이 있다 깨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 지지선이 있다 깨고 내려갑니다. 왜? 현재 심리가 안 좋고 장이 약세 구간이면은 하락할 때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하락할 때 저점을 어떻게 잡느냐? 깨고 내려갔던 지지선을 회복하면은 이 구간이 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저점은 어떻게 잡나요? 이거 욕심부리지 마시라고 했어요. 자, 하락할 때 바닥에는 바닥을 형성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닥이 나오는 구간은 심리의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심리는 바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의 바닥은 항상 말씀드리죠. 심리에는 바닥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리에 대한 바닥은 투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심리의 바닥을 예측하는 건. 대신 바닥이 나왔구나라고 확인하는 거는 이탈했던 구간을 지지선을 회복하면 된다. 그러면 코스닥 980포인트 회복하면은 바닥이 완성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약세 구간이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됩니다. 대신 980을 회복해서 안착했다라고 하면은 걸쳐 있는 거 말고요. 안착했다라고 하면은 바닥이 형성됐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 깨고 내려가고 뭐 상승 구간에서는 저항선을 돌파해 나가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이제 교육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시황 영상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0을 회복해야지 바닥이 형성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900을 이탈한다면 900이 회복돼야 된다인데 이 900까지 이탈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열어는 둬야겠지만 하락할 때는 뭐 바닥을 찍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어기면 안 되겠죠. 열어는 둬야겠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오늘 좀 수량과 수급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이제 공장 부지 확정 짓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제한적인 반등이고 잠정 실적 이번 주에 나올 텐데 3분기 실적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4분기가 문제인데 반도체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4분기에는 원래 계절적 비수기가 있고 내년도에 1분기부터 해서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내년 1분기, 2분기에서도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어려운 동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DDR5 쪽으로 넘어가는 디램 업황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판매량이 조금 줄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우려감이 좀 과도하다라는 게 확인되면은 제자리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다. 삼성전자는 78,500원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구간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속 약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강세론 절대 펼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구간이라도 넘어가 줘야 뭐다? 중립 구간이다. 최소한의 중립 구간이고, 추가적인 약세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8,500원 회복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약세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저점입니까 아닙니까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점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더 사고 싶은데요, 더 사도 된다라고 봅니다. 대신 뭐 하루 이틀 단타거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최소한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본다라고 들고 가셔야 돼요. 여유 있는 자금으로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국제유가 올라간다 그럼 뭐죠? S51, GS, SK이노베이션 기본이고, 여기에 천연가스 관련주나 뭐 이런 관련 테마주 쪽 보면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화학, 여기에 뭐 극동유화 뭐 이런 쪽 보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얼마다? 벌써 77달러 넘어서 80달러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크사의 경고용 치료제가 생각보다 뭐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제 임상을 조기 종료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위드 코로나 경고용 치료제는 이제 재택 치료가 가능하고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올라온다. 그러니 백신하고 일반 치료제들이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머크사하고 이제 화이자 정도, 이 회사들 정도가 지금 올해 마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HK노인 과거 CJS케어였고 이제 그 한국 머크사 쪽에 뭐 유통 부분이랑 백신 유통이랑 이제 코프로모션 같은 경우를 뭐 진행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화장품 관련주, 이제 그제도 화장품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 HK노인을 잘 보셔야 된다. 지분을 뭐 52%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2%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한국콜마가 일부 지분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 업황 자체보다는 HK이노엔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HK이노엔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오늘 멋지게 올라줬습니다. 여기에 뭐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가 조금 같이 엮여 있고,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숙박 업종이니까 이제 85,000원 구간, 작년에 뭐 객실 예약이 2개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훌훌 털고 좀 회복을 좀 보여야겠죠.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나오고 여행객들도 온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진자가 좀 줄어야겠죠. 그리고 모두 투어나 뭐 하나 투어, 노랑풍선 이런 쪽 뭐 여행 관련 쪽으로 보시면 뭐 자연스럽게 뭐 움직일 수 있는 쪽이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파라다이스나 이제 GK까지 해서 이 카지노 관련주들 있죠. 그동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은 잘 안 드렸는데, 마카오 쪽 그 이슈는 기존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추후에 영상은 한번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마카오 쪽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와야 된다라는 개념, 이 부분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파라다이스나 GK도 추후에 위드 코로나 열리면은 가능성이 있다.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파라다이스 GK 뭐 이쪽으로.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진에어나 이제 제주항공 TA 같은 이런 저가항공, LCC 항공사,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가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CJ CGV나 이런 종목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단계적으로 공연 문화나 이런 부분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극장 쪽도 좀 나아진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 노래방 문화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뭐 봄에 한 차례 올라왔었는데 충분히 수익 취하고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작년까지만 해도 뭐 LG생활건강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뭐 굳이 그렇게 많이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뭐 한 차례 올라왔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저점 깨고 이탈해서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LG생활건강도 슬슬 이제 저점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중국에 이제 뭐 자체 브랜드가 생산되면은 중저가형은 이제 경쟁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고 마케팅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 쪽이 좋은데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설화수나 LG생활건강 뭐 후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리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좀 잘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화장품주 봄날 열리나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장은 제가 볼 때는 당장 뭐 앞으로 계속은 아니어도 시작은 코스맥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스맥스는 최근에도 그렇게 많이 안 밀렸죠. 실적 기대감도 좋고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13만 5천원, 14만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연우 같은 경우는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공연문화 말씀드렸는데 뭐 SM, YG 엔터테인먼트, 뭐 JYP 하이브 이런 쪽으로 해서 4대 엔터 쪽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공연문화는 뭐 시작이 되겠죠.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제 방탄소년단 BTS가 이제 미국에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투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전국 순회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순회하는 기업이죠. 그룹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들, 뭐 SM 같은 경우도 맨시티가 뭐 인기가 있다. 그리고 YG는 블랙핑크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여자 방탄소년단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계로 잘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뭐 솔로로 싱글을 내도 성공할 정도로 이제 그룹 쪽이 잘 형성이 되고 있다. SM, YG 엔터, JYP 하이브 이 4대 엔터주들도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연 문화가 시작된다. 자, 농심 같은 경우는 신라면 판매 호조, 이거 해외 판매 호조 긍정적인 효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라면값 인상 같은 경우가 이제 다행히 이제 뭐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다행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농심,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공장 증설하면서 이제 추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쪽이랑 공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면 이런 식료품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스플레이텍이나 아모센스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거 전기차 충전 기대감으로 해서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아모센스도 뭐 차폐 쪽으로 해서 관심을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사마알미늄이나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 경고 종목 해제되면은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슬금슬금 이제 워낙 급등해서 그렇지 슬금슬금 다시 한번 뭐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나 이런 데브시스터즈 같은 이 게임 관련주들 미르포 이제 지금 뭐 출시 후 흥행하고 있고 데브시스터즈도 쿠키런 킹덤 흥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 잘 나가고 있고 넷게임즈, 게임블, 네오이즈올디스 같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체가 있는 차라리 지금 출시를 해서 실체가 있고 흥행이 성공한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관련주들 골프존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카카오에서 이제 스크린 골프 쪽을 이제 철회한다라고 하면 골프존은 당연히 뭐 땡큐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에도 수혜가 되고 카카오에 대한 이제 골목상권 철수에 대한 부분도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이런 대주전자재료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저희가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대주전자재료도 과거에 뭐 자주 뭐 매매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여전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할 수 있는 거 실적 관련주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이쪽으로 뭐 보시면 되고 이제 당장 실적이 좋으냐 위드 코로나는 미래 실적이 좋으냐예요. 미래 실적이 좋으냐 현재 실적이 좋으냐 그리고 성장성을 보더라도 현재 성장성이 좋으냐 미래의 성장성이 좋으냐 이쪽에 해당되는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 여러분들이 압축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코스닥 올라온 거 보여드렸어요. 코스닥이 작년에 이만큼 올라오면서 어떤 상황이 나왔느냐 전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조금 오르느냐 많이 오르느냐 차이였는데 올해는 아니다.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고 어려운 종목들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좀 과하게 내려온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테마성으로 같이 나도 묶여서 올라가려는 종목들은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 가치 이하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이제 회복 구간을 조금 기다리면서 반등 구간까지 노리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 그리고 성장성 이게 현재 좋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좋거나 한 부분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압축해서 나가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일부 종목들이 내려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좀 도모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뭐 편하게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번 주 내일 모레죠. 7일날 이제 내일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 텐데 7일날 저희가 이제 뭐 피드백 신청 받으니까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라고 지난달에 공지 드렸죠. 공지사항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7일날 올라오면은 빠르게 신청해서 저희 쪽에 뭐 함께 여러분들이 뭐 하실 분들은 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점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저점 가능성 연속적인 부분이 나온다면 저점 가능성이 나오는 이제 그 수급 동향은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